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화재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드론을 망치는 7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드론이 처음이시거나 입문하시는 분들께 반드시 알아둬야 할 만한 7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칼리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용어를 먼저 말씀드리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거는 드론에 사용된 센서의 초기 값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를 정상으로 복구해주는 교정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캘리브레이션은 센서를 0점 맞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론을 비행하면서 조종사의 실수도 있지만 기체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드론이 이상한 이런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사전 작업이 바로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이 방법을 알고 계시면 보다 안정적인 비행을 하실 수 있는데, 드론 캘리브레이션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컴파스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수평하고 보통 이렇게 수평으로 돌리는 거, 그리고 수직으로 돌리는 그런 캘리브레이션 있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나침판 역할을 말합니다. 컴파스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 기체가 예를 들어서 옆으로 계속 간다거나 아니면 위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이런 그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호버링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댓글에 이거 이륙시켰는데 얘가 호버링이 잘 안 되고 왔다 갔다 겁니다. 이거는 바로 컴파스 캘리브레이션이 잘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드론을 수평 수직으로 돌리는 행위, 보통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거는 비행 전에 바로 하셔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는 게 좋냐? 앱 또는 상태 표시기에서 컴파스 칼리브레이션 하는 문구가 뜨면 반드시 해야 하고요. 그리고 특정 장소에서 처음 비행할 때, 혹은 드론 점검을 하시고 첫 비행을 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 비행했던 지역에서 만약에 배터리를 갈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비행을 할 경우에도 컴파스 칼리브레이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일단 띄워봤는데 드론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호버링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착륙을 시키시고 거기서 컴파스 칼리브레이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지면에서 상공으로 비행하기 전에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이럴 때도 항상 매번 해줍니다.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체마다 방법이 다르니까 확인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짐벌에 대한 자동 캘리브레이션이 있어요. 짐벌이라고도 하고 김벌이라고도 하는데, 수평 캘리브레이션을 말해요. 보통 여기서 놓고 처음에 이제 기체마다 다르긴 한데 하면 짐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수평을 잡는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행 전 짐벌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체를 우선 평평한 곳에 올려놓고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해 주세요. 기체마다 방법이 다릅니다. 언제 하냐? 짐벌이 수평을 이루지 않거나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초기화를 해주거나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IMU 캘리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IMU라는 거는 Inertial Measurement Unit Sensor라는 건데 관성 측정 장치라는 거예요. 이게 물체가 기울어진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데, 자이로스코프하고 가속도계 지자기 센서로 구성된 센서를 보통 지칭합니다. IMU 캘리브레이션은 DJ 드론에는 따로 있는 경우가 좀 있고요. 타기종에는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보통 수평 캘리브레이션 할 때 같이 보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냐? 어플에서 IMU 상태가 정상이 아니거나 혹은 드론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컴파스 캘리브레이션과 같이 수평 캘리브레이션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항목이 뭐냐면, 지자기장 수치를 확인하지 않고 비행하는 거. 저는 캘리브레이션은 2가지 다 했고요. 그리고 비행기 올렸는데 바람도 없는데 얘가 갑자기 이상하더니 꼬꾸라지고 얘가 뒤집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얘가 갑자기 저 멀리로 드론이 날아가 버려서 드론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뭐냐면, 지구를 하나의 커다란 자석으로 볼 수 있죠. 지구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이렇게 지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기장을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고요. 보통 줄여서 지작이라고 합니다. 우주 전파센터에서 지자기 교단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 저희는 Safe Flight나 Ready to Fly 앱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드론을 날리기 전에 항상 먼저 지구자기장 수치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자기장 수치가 5는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 6은 금지입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지자기 교란으로 드론이 전파를 잘못
이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락을 할 수 있고, 특히 GPS를 이용한 한법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자기 통신 교란으로 인한 GPS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심해야 될 부분, 실내에서 비행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드론 리뷰할 때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보통 하는 경우가 있는데, 드론 초보 때는 조종이 낯설기 때문에 드론 좌우가 바뀌어져 있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오른쪽에 있는 스틱을 왼쪽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마주보기이기 때문에 드론이 반대로 움직여요. 근데 드론이 처음이실 때는 이게 당황하다 보면 여기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드론 자체에 뭔가 이상이 있어서 얘가 갑자기 이렇게 사람한테 갈 수도 있고, 집에 반려견이 있다 그러면 반려견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모터가 굉장히 브러실리스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비행 안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네 번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이 배터리 부분이에요. 배터리가 뭐냐면, 처음에 이 배터리 보시게 되면 이걸 끝까지 사용하시려고 하세요. 근데 배터리 비행 시간이 보통 스펙상 한 25분에서 35분 정도 하죠. 근데 보통 드론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입문자들도 그렇고 배터리를 0%까지 다 쓰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초 100% 때하고 이제 20에서 30% 남았을 때하고의 배터리 줄어드는 속도가 달라요. 이거 핸드폰 배터리 보실 때 그거랑 같은 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배터리가 앱에서 35에서 40%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복귀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드론을 멀리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오는 거리를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국내법상 가시권내에서 비행을 해야 되는데 아주 멀리 있는 경우에 이제 드론이 갔다가 복귀하면서 배터리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드론이 내려갑니다, 점점. 그래서 아마 영상 중에서도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드론이 이제 호숫가나 바다 혹은 강에 빠져가지고 수장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이런 배터리가 떨어져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근접 촬영 부분이에요. 장애물 센서가 보통 이제 중국기 이상부터는 장애물 센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6면에 모두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애물 센서가 비전 센서 같은 경우에 있긴 한데, 이 비전 센서나 장애물 센서가 있다라고 해서 장애물을 전부 다 인지한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얇은 나뭇가지나 아니면 전선 이런 부분들은 여기 바로 걸러지면 떨어져서 파손이 됩니다. 드론의 특성상 모니터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드론 간에 이 레이턴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짧게는 굉장히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그게 1초라고 해도 이게 박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비행할 때는, 근접 촬영할 때는 모니터에 의존하시지 마시고 미리 시야로 전후방에 대한 그 측면 부분을 사전에 주시하면서 비행하시는 게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배터리 예열 문제예요. 배터리가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가 대략 한 20에서 25도 상온의 온도가 되어야 되는데, 추운 날씨가 된다라고 하면 특히 겨울 같은 때 배터리 예열이 필수입니다. 배터리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전압 불균형과 배터리 광탈로 인해서 기체 추락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배터리 예열하는 방법으로는 이동 중에 차량의 히터를 통한 예열, 그리고 보온팩하고 손에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요, 주머니에다가. 그런 보온팩하고 손난로 같은 데다가 같이 배터리를 넣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주머니 안에서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행을 완전히 하기 전에 지상에서 한 1m 정도 띄워놔요. 그래서 한 2-3분 정도 호버링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배터리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좋고요. 일곱 번째는 관련법 준수예요. 비행과 촬영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꼭 촬영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혹은 비행은 아무 곳에서나 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비행 전에 Safe Flight나 Ready to Fly 앱으로 해당 지역이 비행 가능 지역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행 가능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촬영은 드론 원스톱 민원에서 워킹데이로 5일 이전에 사전 신청을 하셔야 심사가 나고요. 그 심사가 나야지만 촬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이 드론, 흔히 2만원짜리 3만원짜리 그 토이 드론도 하셔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하셔야 돼요. 드론은 가격이랑 크기에 상관없이 통신에 의해서 무인기라고 해서 사람이 탑재하지 않은 기체를 드론이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장난감 드론이라 하더라도 밖에서 촬영을 하실 때는 사전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유튜버들 분 해외나 다른 분들 이거 몇 킬로까지 가는 테스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km 갔다, 2km까지 갔다 라고 하시는데요.
국내법상 가시거리 내 비행거리만 합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통상 한 500에서 600m만 떨어져도 드론이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거나 주거 밀집 지역에서의 비행은 금지고, 그리고 일몰 후 야간에 비행하는 부분들도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부분만 좀 제대로 지켜주신다라고 하면 재미있는 취미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고가의 드론을 파손시키거나 망가지거나 혹은 타인의 재물손괴 부분에 예기치 못한 사고 같은 부분들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7가지 꼭 명심하셔서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